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HSD 엔진입니다. 일단 HSD 엔진, 그리고 조선의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까지 조선의 사이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HSD 엔진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만큼 조선의 엔진 쪽에 대해서 좀 주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HSD 엔진은 이제 글로벌 기업인 만큼 세계 탑급 기업인 만큼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HSD 엔진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조선 사이클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보이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수주 물량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수주 물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사이클이 끝났다, 피크아웃이 쳤다, 이런 식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업을 분석할 때에는 물량도 물론 중요한 건 맞아요. 다만 금액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주 물량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수주 금액은 급증하고 있죠. 수주 금액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좋아질 것인지 좋아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섰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조성가, 신조성가에 대한 상승이 있었고요. 그 두 번째로 LNG 선에 대한 그런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쪽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좋아졌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주 금액도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수주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 1년 대비 2년 수주 금액이 대략 약 1.8배 정도? 약 1.8배 정도 증가했어요. 뭐 혹자는 2배 정도까지 증가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확하게 1.8배 이상은 무조건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누적된 수주 잔고만 해도 2.5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5,300억이에요. 그런데 수주 잔고가 2.5조입니다.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가치가 얼마나 더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수주 잔고가 많으면 뭐해, 실적이 없는데 적자 후성인데 이익이 안 나는데 수주 잔고 많으면 뭐해,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의 그런 선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흑자 전환됐죠. 올해 4분기에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내년부터 나오는 물량들이 2021년도부터 수주가 되었던 그런 물량들이 서서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영업이익률 혹은 수주 잔고가 상당히 수주 잔고에 따른 그런 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격도 높고요. 그리고 마진도 상당히 좋은 DF 엔진이라고 하죠. 이중 추진 연료 엔진에 대한 영업이익 효과가 다음 내년부터, 내년이 아니지 올해죠. 올해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충분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지금까지 수주 물량이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신주성과가 증가하면서 인상되면서 엔진에 따른 가격도 역시나 20% 이상, 작년 기준으로 20% 이상 상승을 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중 추진 연료 엔진, 그러니까 LNG 추진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쪽에 대한 발주가 실제로 나오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꽤나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조선사들이 2016년까지 슬롯이 좀 더 탔죠. 따라서 당연히 수주 잔고가 혹은 수주에 대한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26년까지 팔 물건들이 전부 다 있는데, 누가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가파른 시점에서 더 많은 수주를 받겠습니까? 사실상 굉장히 보수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주 잔고, 그러니까 잔고라기보다는 수주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수주 잔고 자체가 감소했다는 점은 딱히 우려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수주 금액이 증가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들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실적 자체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HSD 엔진에 투자하고 있고요. 대략 2%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나 이제 탱커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이제
탱커의 운임, 그러니까 누소선의 운임이 상당히 좋아졌고 탱커의 중고 성과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제 신규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탱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납기까지가 굉장히 짧아요. 상당히 짧은 기간에 빠르게 쳐낼 수 있는 선종이기 때문에 탱커의 발주까지 증가할 경우 실적의 성장의 폭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부터는 이제 해운 규제가,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해운 규제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취향경에 따른 혹은 규제에 따른 부담감이 해운사들로부터는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중 연료 추진 엔진에 대한 수요 혹은 굉장히 고품질의 엔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꽤나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이제 머스크사와 머스크사 손을 잡고 차세대 엔진이죠. 이제 차세 선박인 메탄올 추진 선박에 대한 건조를 나서고 있는 것도 사실상 이 LNG 추진선을 넘어서 이제 메탄올까지 갔을 때도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은 굉장히 좀 탄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탄탄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이쪽을 너무 짧게 보는 것 같은데, 시장의 그런 눈높이 하면서 짧게 보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간혹가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사실 내년에 이제 규제가 하나 결정될 것인데, 그 규제 안건 중에 하나가 2025년까지 LNG 추진선을 금지할 것인지, 그러니까 규제할 것인지 아니 규제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실상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사실 LNG 추진선이 만약에 규제에서 대상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딱히 걱정은 안 해요. 물론 HS 엔진 그리고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LNG 추진선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충격적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제가 이쪽에 대한 생각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LNG 추진선이 규제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메탄입니다. 메탄이 배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NG 추진선도 친환경적이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LNG 추진선까지 전면 규제가 당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벙커 CU를 통해서 굉장히 저속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기쁨도 텔레그램방에 분석을 해드린 바인데, 이제 저속으로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운임이 상승하고요. 물류에 따른 그런 납기를 맞추기 상당히 힘들어지고, 무엇보다 운임이 증가합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금리가 역시나 같이 올라가고 있는 형국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운임까지 증가하고 배의 속도까지 느려지게 된다면 사실상 혼란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딱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메탄 저감 장치가 있어요. 네, 메탄 저감 장치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고요. 역시나 이것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꾸준히 보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이고, 만약에 LNG 추진선에 대한 규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메탄 저감 장치를 통해서 충분히 규제를 벗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스크러버처럼 말이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엔진 중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사행정, 이행정, 고압, 저압 이런 식의 규제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HS 엔진에서 밀고 있는 메인 엔진이 이제 메탄에 대한 배출량이 가장 적습니다. 이제 저압 이행적 엔진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결국에는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HS 엔진의 메인 엔진을 오히려 더 밀어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러나 저러나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머스크사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메탄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 혹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결국에는 메탄과 그리고 LNG 추진에 따른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들어서도 LNG 추진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맞아요. 물론 저도 메탄에 대해서는 꽤나 좀 기대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미 세계 1위의 물류회사죠. 컨테이너 선사를 하고 있는 머스크가 이미 메탄올로 갈아탔고요.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이제 유럽의 선사들이 메탄올 추진선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LNG 추진선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LNG 추진선과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본행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실적이
기대감이 꺾일 수는 있어요. 다만 HS 엔진 같은 경우는 이미 메탄올에 대해서도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올해부터 상용화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메탄올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딱히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메탄올에 대한 그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물론 메탄올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2.5배 이상의 연료 탱크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연료를 이제 충전하죠. 연료 충전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LNG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그런 연료이기 때문에 충전 시설을 만드는 데에는 그렇게 긴 기간 혹은 큰 비용 이런 것들이 들진 않아요. 물론 저장 비용이 큰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액화시켜서 저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들겠지만, 그 외에 지금 당장 써야 될 경우에는 메탄올은 상당히 에러가 있다. 따라서 메탄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 혹은 대형 선박같이 전기선, 그러니까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하고 어떤 운항을 통해서 운행이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딱딱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메탄올 추진선이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 외의 것들, 대부분의 벌커선들, 탱커선들은 이제 비전기선이죠. 그러니까 언제 출발하고 언제 도착하고 어느 항로로 가야 된다라는 규제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연료 충전소가 이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만약에 내가 중국에 뭐 상해시 연료 충전소가 있다. 상해시를 들리지 않는 그런 비정기선이기 때문에 운행 경로가 달라질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에 이제 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탱커선, 벌커선들, 중형 선박을 가지고 있는 해운선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는 메탄올보다는 LNG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의 이제 조선 관련된 연구소들 혹은 조선 관련 기업들도 여전히 LNG 쪽을 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따라서 컨테이너선과 그리고 벌커와 탱커 같은 경우는 나뉠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HS 엔진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 올해 7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7월에서 뭐 9월 정도까지는 이 규제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조선업에 대한 변동성이 저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좀 답답한 부분인데, 따라서 주식은 결국에는 불확실성은 가장 싫어한다는 점에서 아마 올해 하반기까지, 늦으면 올해 하반기까지는 변동성에 휩싸일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특히 이제 메탄올이 이제 쓰인다고 할지언정 HS 같은 경우는 충분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 LNG 추진선에 쓰인다면 역시 그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제 메탄 저감 장치라던가 혹은 이제 HSN에서 밀고 있는 메인 엔진이 이쪽에서 규제에 적합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딱히 우려할 사항은 없다는 점. 특히나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도, 조선업의 입장에서도 메탄올 추진선이 이제 혜택이 될 경우에는, 사실 LNG 추진선 같은 경우는 GTT의 이제 매출의 5%를 고스란히 헌납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메탄올 추진선은 딱히 화물창에 대한 수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메탄올은 굳이 액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가스 충전하듯이 가스 넣고 메탄올 넣고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딱히 액화시킬 화물창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이제 매출액의 5%를 GTT에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출액의 5%라는 것은 영업이익을 따주면은 상당히 큰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메탄올 추진선을 간다면 오히려 대한민국의 조선차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반길만한 그런 일이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추진선도 그리고 메탄올 추진선도 딱히 HS 엔진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리스크가 아니라는 점, 무엇보다 조선의 슈퍼사이클 혹은 올해 3분기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가장 큰 리스크는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LNG 추진선에 대한 규제 여부가 발표된다는 것이고, 시작일은 2025년부터이기 때문에 기간이 20년에서 30년 가까이 되는 해운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주가 밀릴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게 리스크라면 리스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좀 긴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는 업종이 바로 조선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업에 대한 분석이었고, HS 엔진을 위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메탄올 추진선 혹은 LNG 추진선 같은 경우, 특히나 올해 이루어질,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질 LNG 추진선에 대한 규제 여부에 대해서 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필승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